자,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온라인 수업으로 1930년대, 40년대 병참 기지와 정체라던가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이 일제 침략 이관 중에 하나로 우리의 노동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수탈되었는가, 그들이 우리의 노동력을 어떻게 갈취해 나갔는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울 거예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온라인 수업 때 말씀드린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빨라요. 뭔 소리냐? 일제가 침략을 점점 확대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1931년도부터는 어디를 침략하냐? 만주입니다. 1937년 이후부터는 중일전쟁이에요. 대륙 본토로 갑니다. 그리고 1941년 이후부터는 태평양전쟁. 미국의 따귀를 때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점점 전쟁이 확대되어 갑니다. 전쟁의 공간이 점점 넓어져요. 이 점을 이해하신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일본은 처음부터 우리 민족을 마구잡이로 끌어쓰지 않았습니다. 일본 애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정신머리가 똑바로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일본 제국은 사이코입니다. 사실 정신 나갔어요. 상식머리가 없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올타임 레전드 사이코 또라이 히틀러가 있으니까 그래도 원탑은 아닌 거예요. 티어가 그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높은 또라이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담을 섞자면은 일본이 얼마나 쌍또라이냐? 일본 해군이 있어요. 일본 육군이 있어요. 일본 정부가 있어요. 세 개가 따로 놀아요. 특히 일본 육군과 해군은 사이가 정말 안 좋아요. 심지어 일본 육군이 일본 해군한테 도움받기 싫어가지고 일본 육군이 배가 있어요. 자기가 작전을 수행할 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해군한테 도움받기 싫어서. 이건 해군도 마찬가지예요. 해군도 전용 육군이 따로 있고요. 정신 나간 거야. 게다가 당시 군국주의니까 정부는 관심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진주만 공습 때 일본 해군이 후력했는데 이거를 육군과 정부는 모릅니다. 야, 우리가 팼냐? 이러면서 팬 다음에 알아요. 야, 우리가 쳤구나. 이거 알아요. 그 정도로 상식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일본 제국은. 그런데 왜 이 비상식적인 국가가 정말 마음대로 끌어쓸 수 있는 식민지의 우리 민족을 왜 마음대로 안 가져갔냐? 우리 민족에게 총을 쥐어주고 싸우라고 할 경우에 우리 민족이 그냥 총으로 장교 땡기고 도망칠까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까봐 염려해서 마구잡이로 끌어쓰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중일전쟁이 점점 확대됩니다. 온라인 수업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중국의 특징 두 가지가 있죠. 땅이 겁나게 크고 사람이 겁나게 많아요. 처음에 중국 올 때는 일본 애들이 야, 신난다, 중국 별거 없네, 다 죽여버리자, 죽이고 불태우고 이러면서 학살과 약탈을 일삼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 커다란 땅덩어리에 고립돼가지고 수많은 인구에 매몰된 채로 거의 바다 위에 떨어진 기름처럼 됩니다. 고립되니까 말했잖아요. 150만이 전 병력인데 80만을 꼬라박아요.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슬슬 인력난에 빠집니다. 병사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식민지인 우리 민족을 마구잡이로 끌어쓰진 않고 지원을 받아요. 자, 전쟁 참여할 사람 이런 식으로 지원받아요. 지원이라 쓰고 강제라고 읽습니다. 지원은 지원이지만은 이런 느낌이에요. 저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때는 말입니다. 야자가 강제였습니다. 안 하면은 빠따로 맞았어요. 막 야자 쬐다 앉혀놓고 한 30대를 패는 겁니다. 그거는 야간 자율학습일까요? 아니잖아요. 자율이 아니야. 자율인데 지금 여러분처럼 자율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지원이지만은 지원이 아니에요. 회유와 강압을 통해서 할당된 지원병을 채운다던가 이런 식의 방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1년도의 태평양 전쟁, 물론 그 미국을 뚝갑 패기 전에 따귀를 가기 전에 이미 전쟁은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라든가 파푸아 뉴기니 이런 식으로 퍼져갑니다. 더욱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중국에 몇십만에 꼬라박았는데 동남아시아를 쳐야 돼요.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더 이제 동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학생까지. 이 학도지원병은 영화 말모이에 보면은 유해진의 아들 레미가 다니는 학교에 학도지원병을 모집하는 광경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종용하는 겁니다. 말했죠? 지원이지만은 지원이 아니라고요. 당시에 수많은 친일파, 이광수, 최남선 등등 수많은 친일파들이 이 지원병을 채우기 위해서 막 강연한 겁니다. 우리가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피를 흘리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서 지원을 독려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944년 이때는 일제가 뒤지기 직전입니다. 일본이 이때쯤이면은 이미 1942년부터 전세가 기울어요. 미국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미국은 정말 자본주의 극치인데 당시에는 전쟁에 끼기 싫어서 손을 뗀 거예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 미국의 모든 공장들이 전쟁을 위해 돌아갑니다. 타자기를 만들던 데에서 기관총을 만들고 냉장고를 만들다가 탱크를 만들고 한 달에 한 대씩 항공모함이 나와요. 한 달에 한 대씩. 그 정도입니다. 잘못 건드렸어요. 일본이 뱁새가 미국이라는 황새를 따라가기 위해서 가랑이를 머리까지 찢어대요. 그래도 안 됩니다. 너무나도 시급한 상황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인력과 물자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마구잡이로 싹 다 긁고 갑니다. 그게 징병이에요. 흐름, 프로세스 이해하시겠죠? 전쟁이 확대되면서 징병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노동력입니다. 노동력도 마찬가지의 범주입니다. 이 페이지는 페이지 191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1939년에 국민징용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거기 오른쪽에 191페이지 오른쪽에 사료 읽기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소요 인원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인원이 부족할 때는 징용하겠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개정을 한 4번 합니다. 하면서 점점 징용의 범위가 확대돼요. 이것도 전쟁의 확대랑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커지면서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마구잡이로 끌어서가지고 3차 개정 때는 총동원한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다. 일제가 필요하면 데려가겠다 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징용의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심지어 여성까지도 여자 정신 근로대, 여자 정신 근로령 등등으로 여성의 노동력도 데려갑니다. 거기 195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가 여성의 노동력의 동원 범위가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해가 어땠나. 그래서 이 파트는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데려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딱히 그 문단은 암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에서도 딱히 중요하지 않은 대세에 지장을 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렇죠. 두 번째 달라. 거기 동원 대상은 블라블라 그 달라. 노동력뿐만 아니고 일제는 우리 여성들의 성도 착취하는데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본군 위안. 일본은 계속 오리발을 내밀어요. 자기들은 위안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설치했어도 여성들이 자원한 거다. 라는 식으로 막 피해자가 있고 당시에 관련 문서가 중국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어요. 계속. 왜냐면은 걔들은 중요한 자료는 다 보관하고 있어요. 기밀로 엮어놔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침을 떼요. 기다리면 언젠간 다 죽겠지. 라는 식으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이 여성들, 꽃다운 나이의 여성들을 성을 착취하는 겁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인신매매, 강압적인 방법도 있는데
가장 흔하게 이루어진 게 취업 사기예요. 그 15살, 14살, 16살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나를 따라오면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하자. 먹을 거 주고 월급 주겠다. 트럭 타고 가니까 전쟁터야.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도의 악랄한 취업 사기의 형태로 이렇게 우리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는 겁니다. 끝까지 오리발이에요. 대상은 점령지.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식민지 지배하던 네덜란드의 여성도 착취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뭐 대만, 중국, 한국 이런 식으로 이런 식민지의 여성도 착취를 해요. 웃긴 거는 네덜란드한테 사과합니다. 네덜란드는 사과를 했어요. 네덜란드한테는 모든 걸 인정합니다. 거기만 네덜란드만 인정을 했어요. 어이가 없는 애들이 그렇게 보면은. 여튼 이런 징용의 범위는 대략 한 700만이에요. 대략. 한반도의 인구가 당시에 2,600만입니다. 2,600만 명 중에 700만 명이 징용 대상자였어요.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싹 다 긁어간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일제가 기록을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많겠지만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가가지고 정말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급여도 밀린 채 해방될 때까지 일하다가 해방된 다음에는 귀국도 못해요. 마음대로. 일본이 친절하게 자 가세요 라고 할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국도 하지 못한 채 가끔씩은 배에 타서 돌아오다가 배가 침몰돼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모진 운명을 꿨어요. 일제 때문에. 하여튼 징용령의 존재도 아셔야 되는 키워드겠죠. 징병과 징용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원체의 중요한 키워드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노동력뿐만 아니고 일인력뿐만 아니고 자원도 싹 다 들고 갑니다. 1920년대에 실시가 되었다가 30년대에 중단되었던 산미증식계획을 다시 재개합니다. 이 재개하는 게 우리의 생활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재개하냐? 전쟁에 군량미가 필요한데 군량미의 확보를 위해서 마른 걸레나 마찬가지인 한반도에 물을 적셔가지고 어떻게든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식량을 짜내겠다는 그런 의지로 산미증식계획을 재개하는 겁니다. 이게 여의치 않아요. 식량 공급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때는 잡곡이고 나발이고 싹 다 긁어갑니다. 식량을 죄다 긁어가서 뭘로 주냐? 배급. 배급의 형태로 조금씩 나눠줍니다. 배급의 대상은 누구냐? 창씨 개명을 해야만 배급을 나눠줘요. 일본이 창씨 개명이 강요가 아니라고 하는데 강요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니들한테 여러분한테 야 얘들아 너네 한국사 50점 미만은 이제 급식 안 준다 라고 하면은 이게 강요지 뭐야. 뭐뭐 사람들 뭐뭐 사람들 있죠. 예, 50점 미만자들 좀 보이죠. 예, 농담이고. 예. 여튼 이거는 창씨 개명 대상자만 해당으로 배급을 줬기 때문에 강요나 마찬가지예요. 배급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식량 외에 각종 생활용품도 다 가져가요. 그릇, 수저 가장 먼저 가져가요. 금속이란 금속은 죄다 가져가서 녹인 다음에 총알로 만들어 쓰겠다라는 식으로 심지어 소나무의 즙을 짜서 송진까지 긁어요. 당시에 일본은 침략 전쟁으로 고무나 석유 같은 군수 물자 같은 게 제재를 받았어요. 석유가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송진을 짜가지고 나온 걸로 증류를 해서 정제를 해서 기름을 어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소나무의 즙까지 긁어갈 정도로 싹 다 긁어가고 남은 우리 민족은 어마어마한 힘든 상황, 나무 껍질 벗겨먹고 풀뿌리 캐먹고 이런 식의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해방 때까지 말이죠.
여튼 제가 파트별로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맥락을 잘 이해하면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